26번부터 30입니다. 수도를 약하게 틀면 물줄기가 흐트럼없이 곱게 흘러나온다. 알죠? 예. 수도를 갑자기 세게 틀면 물줄기가 어지럽게 흐트러 쏟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알죠? 예. 이는 유체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액체나 기체와 같이 변형이 쉽고 흐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을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도 알죠? 네. 유체의 흐름은 크게 충류와 난류로 볼 수 있다. 충류 동그라미.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유체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정렬하여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정렬 밑줄.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상태를 말하고, 난류 동그라미. 어지럽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진행 방향과는 상관없이 불규칙적 밑줄. 곱게 흐르는 물줄기의 흐름은 충류에 해당하고 어지럽게 흐르는 물줄은 난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충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난류가 되는 것일까? 충류하고 난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대. 그래서 뭐 방향이랑 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랑 그 진행 방향이랑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죠. 이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레이놀즈 수이다. 레이놀즈 수 동그라미.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이다.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거래.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응집력이 작용한다. 응집력 밑줄. 이거 점성 분해 관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거. 아. 그래서 응집력의 밑줄, 점성 발생 밑줄. 이 점성에 의해 움직이는 유체에는 내부 마찰이 발생하여 내부 마찰 발생 밑줄, 유체가 흐르는 것을 막으려는 힘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점성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성력은 유체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점성력 밑줄, 반대 방향 밑줄. 유체의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다. 저항하는 힘 밑줄. 뭐 당연한 소리니까. 반면 관성력은 관성력 동그라미.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다. 당연한 소리고. 레이놀즈 수가 작을수록 밑줄, 충류 밑줄. 수가 작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놀즈 수가 클수록 난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분자 간의 응집력이 낮아진다.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밑줄, 응집력이 약해져 밑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 때문에 바로 뭐다? 난류가 발생한다. 즉 충류인지 혹은 난류인지는 점성력에 비해 관성력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그 뒤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으로 이미 앞에서 공식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유체가 흐를 때 충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충류에서 난류로 바뀐다. 이와 같은 전이가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지점 밑줄, 레이놀즈 수를 임계 레이놀즈 수라고 한다. 임계의 밑줄. 그래서 임계는 뭐다? 전환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진적 밑줄,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뭐야? 천천히 바뀐다는 이야기죠. 유체가 충류로 흐를 수도 있고 난류로 흐를 수도 있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구간을 천이 구간 밑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천이 구간은 애매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계 레이놀즈 수는 유체가 어디에서 흐르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체가 원형관을 흐를 경우 원형관 밑줄, 레이놀즈 수가 2100 이하 밑줄, 충류 밑줄, 4000 이상이면 난류 밑줄, 사이 밑줄, 천이 구간 밑줄. 이해됐죠? 예, 그래서 애매한 구간이 2100, 4000. 그러려면 레이놀즈 수는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일까? 영향 밑줄, 영향의 동그라미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형관을 흐르는 유체들로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유체가 어떤 원형의 관 속을 흐를 때 관벽과 유체 사이에는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마찰력 밑줄. 이 마찰력으로 인해 관벽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층의 유체 속도가 가장 느리고, 관벽과 가장 가까이 밑줄, 유체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가장 느리다의 밑줄. 관의 중심부 밑줄, 유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당연한 소리지 사실은. 이해됐지? 이러한 속도 차이는 점성이 작용하는 분자들 사이의 내부 마찰을 더 크게 일으켜서 점성력이 커지도록 한다. 점성력이 커지도록 밑줄. 이 경우 점성력은 관벽에 접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값. 슈바. 마찰을 일으키는 면적 시간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마찰 면적. 이해됐죠? 유체의 점성을 수치화한 점성 계수의 거기다 곱하기 점성 계수. 그래서 이 경우부터 나타낸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놓고 옆에다가 공식 한번 쓱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점성력은 단위 시간당 마찰을 일으키는 면적과 점성 계수에 비례한다. 그 이유 됐지 이제? 분자에 아까 마찰 면적이 있었고 점성 계수를 곱하는 거였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비례 밑줄. 이때 점성 계수는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온도와 밀접한 관련 밑줄. 점성 계수는 액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이 작아지는데 반해 액체 밑줄 높을수록 밑줄 점성이 작아지는다 밑줄. 기체 밑줄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이 커진다 밑줄. 한편 유체의 이동을 촉진하는 관성력은 질량의 관성력 동그라미 질량 곱하기 가속도. 유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비례하고 그리고 단위 시간의 속도의 변화나 가속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것이다. 비례에 대한 이야기. 이때 유체의 질량은 밀도의 부피를 곱한 가.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앞에 질량에 공식 썼던 질량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위에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속도니까 부피에도 비례, 밀도에도 비례, 가속도에도 비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예. 곱한 낫스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가속도에 또 속도 변화량 나누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는 뭐다?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가? 관성력이.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그 식에다가 그냥 쭉쭉쭉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써놓으시면 돼요. 이를 모두 종합하면 라이놀즈 수는 점성 계수에 반비례하고 유체의 밀도와 속도의 변화량에는 비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다 방금 공식 썼던 걸로 다 이해됐죠? 예. 레이놀즈 수는 유체의 이동과 관련한 복잡한 상황은 물리적 근거 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체 동력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와 하나다. 레이놀즈 수는 운송역학, 항공역학, 기상역학, 소방역학 등 유체의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하고 있다. 비판이 아니죠.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 소개했나? 그게 아니었죠.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물리량의 발견 과정은 아니죠. 다양한 물리량의 발견 과정은 아닙니다. 유체의 흐름이 두 가지 유형 충류와 난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특정한 물리량을 활용했다. 라이놀즈 수 바로 점성력과 관성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겠죠. 유체의 흐름에 대한 대비되는 두 이론을 소개되는 대비되는 두 이론 틀렸죠.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나왔었는데 안 나왔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레이놀즈 수에는 유체의 흐름에 따른 예측이 불확실한 구간이 존재한다. 이게 아까 그 중간 2100에서 4000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 1002 구간이라고 했었고요. 유체와 간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점성력은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점성력은 유체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잡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맞죠? 아까 인력이 작용해서 점성이 생긴다 라고 했고요.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 방향이 항상 유체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류가 발생된다 라고 설명을 했고,
관의 중심에서 흐르는 유체는 관 벽 가까이 흐르는 유체보다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가 더 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관성 여기서 말했던 점성력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28번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이 뭐였어요? 그거 세게 들면 난리. 네, 흐트러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유체의 밀도가 감소하여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감소했대. 그러면 난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아까는. 네. 지금 기억에서 난류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밀도가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질량 가속도 그 곱한 거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러면 관성력이 점점 커지면 관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지 방향성에 대한 똑같은 나란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충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유체의 질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관성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관성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유체의 운동 시간이 길어져서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이 점점 작아진다. 운동 시간이 길어졌대. 시간이 길어졌어. 그러면 관성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유체 내부의 마찰력이 증가하여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이 점점 커진다. 마찰력이 증가하고 있어. 유체 내부? 이거는 내부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 이런 씨발. 그렇지? 내부의 마찰력이 증가하는 것은 점성 증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커져서 속도 변화량 뭐예요? 관성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됐지? 납득했어? 29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의 액체 A와 B가 동일한 두 개의 원형관의 밑줄, 일정하게 흐르도록 시작점에서 동일한 속도 밑줄,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밑줄. 그러면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 했으니까 관성력은 A가 커 B가 커? A가 훨씬 더 관성력이 크다. 그치? 관성은 A가 B보다 크다. 액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적 요인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형관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던 A와 B는 모두 처음에는 충류였다. 충류 밑줄. 동일 지점 밑줄. 천이 구간이 시작되어 흐른 후에 난류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흐르는 관의 반지름을 2배로 늘으면 B의 점성력은 이전보다 줄어들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단위 면적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점성력은 틀려요. 마찰 면적도 커졌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상수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거 고르는 애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마찰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의 면적을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늘어난다. A와 B의 천이 구간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A와 B의 점성 계수는 서로 동일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냐? 천이 구간이 동일해. A와 B의 점성 계수, 라이놀즈 계수는 똑같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점성 계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왜냐? 관성력이 애초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시작점에서 A의 속도를 높이면 A가 충류로 흐르는 구간이 A의 속도를 높였대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이야기죠. A가 충류로 흐르는 구간이 B보다 더 길어지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길어질까? 아니, 더 훨씬 짧아지겠지. 속도를 높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A의 온도를 높이면 A의 온도를 높였다. 온도의 밑줄. 아까 온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죠? 아까 온도는 아까 온도가 높을수록 점성이 작아진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점성 계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보다 길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점성 계수가 떨어지니까 난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충류로 가는 게 훨씬 더 길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난류가 아니라 충류다. 그 다음에 A와 B가 흘러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A와 B가 충류로 흐르는 구간은 점점 짧아지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흘러가는 시간이 길어진대. 그러면 정성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충류로 흐르는 구간은 당연히 난류로 빨리 가야 되니까 바뀌었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5번이라고요? 아니야? 4번은 4번인데요? 예? 시작점에서 A의 온도를 높였어. 점성력이 낮아졌어. A가 난류로 흐르는 구간이 흐르는 구간이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 맞겠다. 그래서 4번이겠네. A야? 봐봐. 네? 봐봐. 점성력이 줄어들었지. 네. 그치? 그러면 A가 난류로 흐르는 구간이 점성이니까 저항값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충류로 저항이 줄었어. 씨발 갑자기 왜 헷갈리지? A의 온도를 높였어. 난류로 흐르는 구간이 점성력이 약해졌어. 그럼 난류? 점성력이 약해졌다. 대체 빨리 설명해. 이거 점성 계수가 떨어진 거지. 네. 비례니까 점성력이 작아졌지. 네. 그치? 점성력이 작아졌으니까 아까 점성이랑 이야기했던 게 반대 방향이지. 저항하는 힘이지. 유체의 변형에. 점성력이 작아졌으니까 레이놀즈의 수는 커지겠지. 네. 그치? 네. 지금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레이놀즈 수가 커졌어. 그럼 우리가 아까 다시 내려와서 레이놀즈 수 개수에 따라서 네. 커졌으니까 난류가 될 가능성이 난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했지? A와 B가 흘러가는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점성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충류가 아니라 아닌데 A와 B가 충류로 흐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시간 반비례하지. 다 관성력도 커지고 점성력도 커졌어. 그치? 구간이 점점 짧아질지 안 짧아질지는 알아볼라? 알 수가 없어. 이해됐나요? 과학 기분이랑 안 맞아. A에서 E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다 맞았지? 예. 몇 번 했냐? 3번. 응. 마지막.